면담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용사는 지금 말의 각색을 할 때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제안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다. 모두 노하겠다는 건 아니냐. 그러자 대통령실이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야지 무조건 각색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향해서 침뱉는 것이다. 이 공식적인 입장이 이 정도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렇죠. 이제 각색하지 말라는 거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좋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 한동훈 대표도 작심하고 갔기 때문에 얘기를 충분히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 얘기를 하면 말을 자르지는 않았지만 자꾸 화제를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는 방식으로 대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김 여사 문제를 얘기하면 뭐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자꾸 이끌어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건 다 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이나 이런 게 다 무시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불쾌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 날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녀갔고 그래서 그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그 단체방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 다녀간 다음에 만찬하러 들어갔다라고 올려요. 그리고 측근들하고 통화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기다린 시간을 따져보니까 4시 15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뭐 45분, 50분 가까이 이제 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원래 이렇게 손님이 오면 없습니까? 대기실이 있죠. 거기서 이제 뭐 저 소관 수석 정도가 같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하지요. 네. 오늘 뭐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한 10분? 정지석 비서실장 잘 아시잖아요. 정치인 잘 알죠. 출신이라서 비서실장 된 거잖아요, 이번에. 그럼요. 근데 왜 역할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날 모양새가 안 나온 것도 이게 사전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웬만큼 어제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면담장 분위기나 행식도 어떻게 갖추자 이게 되는데 이게 당 대표실과 대통령실이 원만치가 못한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애교적인 문제로 전화 통화가 길어져 가지고 네. 그 면담 시간에 정시에 도착은 안 했지만은 양해는 구했다고 하죠. 양해 구하고 또 당시 홍철호 이제 정무수석이 그 시간에 같이 함께 하면서 네. 그래도 뭐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애교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좀 길어져서 양해를 구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렵사리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저런 면담인데 좀 더 대통령실 입장에서 저런 불필요한 오해가 이렇게 밖으로 발설돼서 이게 또 사실상 이 분위기 이미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많죠.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번역기를 돌려본다면 무슨 뜻인가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면담 때 붉은색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8명의 이름과 문제점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들이 직접 김 여사와 SNS를 주고받으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며 인사조치를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소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한 대표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주면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답했던 겁니다. 한남동 7인회라는 분들을 엄밀히 따져보면요. 김 여사 라인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원조는. 비서관은 그 딸이 무용을 해요. 그래갖고 김건희 여사가 그 예술단체 할 때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실에 들어간 거고요. 비서관인가요? 그분에 대해서도 대선 개국공신하고 여기서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다까지 이렇게 옹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황 행정관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사업가의 아들인가 그래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다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지 여사 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라인, 김건희 여사 라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가 아니라 평소에 연락을 지금 어떤 주고받으면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남 같은 사람이 자기가 그 안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빈말했겠어요? 섭섭함이 나와가지고 사실 다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인지할 정도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밖에서 뜬소문 듣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자기가 청와대 내에서 근무하면서 봤던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엄밀히 말하면 뭐 대통령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부부가 믿고 또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톤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풍문만으로는 인사 조치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경질을 해야 된다. 그때 목소리가 컸었죠. 그때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 아직도 이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 계시고 또 경찰청장은 임기 다 마치고 바뀌었습니다 벌써. 속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다고 그때마다 인사 조치하면 누가 날 따르고 누가 나한테 충성을 다하겠니. 그 재판을 하듯이 증거 수집 다 해가지고 기소를 해오면 그러면 내가 재판할게. 이런 취지입니다. 시간, 장소, 형식에서 누가 봐도 21일 그 차담회는 저러고 의전비서관이 그 자리를 만드나요? 의전 비서관과 정무수석실에서 같이 논의해서 합니다. 그 일부러 저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증거는 없지만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 형식,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투샷 사진이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았고 보면은 3명 이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났으면 보통 투샷이 많은데 저런 걸 일부러 찍었다 하더라도 버리고 투샷을 그렇죠. 공개할 것 같은데 쓰리샷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의전 비서관실에서 자신들을 자꾸 공격하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사진을 릴리스했고 이런 차담회 장소를 마련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이 문제인 거예요. 다만 시간과 형식, 장소가 상식적이진 않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어디까지나 여당의 대표인데 뒤통수만 나오게 하고 대통령이 정면에서 응시하면서 뭔가 훈시하는 듯한 모습의 연출은 네. 상식적이진 않죠. 그럼 저게 대통령의 의중일까요? 아니면 참모들이 그렇게 알아서 판단하고 만든 자리일까요? 그게 이제 대통령하고 참모를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한 몸이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는 이게 거고. 사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파인그라스 정원을 산책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좀 제스처가 있었잖아요. 그 제스처 솔직히 그 왼손은 어떤 말미에 비서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걸 뭐 비서관들이 저렇게 사진을 연출했다. 그건 아니죠. 보십시오. 저기 한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분명히 저 사람 배제 좀 이제 시켜라 라고 그동안에 호기롭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기 껴가지고 계속 대통령 옆에서 기웃거리네? 그게 뭡니까? 아니 너 아무리 얘기해봐. 저 친구는 나 절대 난 인사 조치 안 해. 애초부터 그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아니, 구체적인 사안을 들고 오면 근데- 인적 쇄신도 생각해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면담 전에 네. 정원에서 산책할 때 그리고 뭘 얘기하기 전에 이제 세팅하잖아요. 그때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님이 말씀이 맞으려면은 비서관을 포함한 저런 비서관들이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 독대 면담 이전에 아예 그 명단이 제출되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 뭐하지만은 전날 면담을 통해서 8명에 대해서 아유 그걸 모르십니까 대통령이? 아유 그건 뭐 다 아는데 그렇게 그걸 공식화할 에이. 수는 없는 거죠. 10월 21일 날 차담회 하기 오전만 해도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협의체를 대표의 결단으로 추진해서 잘 된 것처럼 모양새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확 번졌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왔잖아요. 대통령 화내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강기훈은 어떻고 강훈은 어떻고 김호진이는 어떻고 이기정은 어떻다 이러면서 그대로 저라는 사람 표현을 전하면 쫑알쫑알 막 고자질하듯이 막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여기서 불쾌하듯이 그 장면의 사진인지 몰라도 굉장히 화난 표정이 이러면서 이건 내 권한이다. 내가 확인해 볼게 라고 답변하면서 분위기가 그때 확 나빠졌다는 거예요. 인사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가 있고 잘못이 있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비서관도 같이 대동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거는 뭐 대놓고 당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우린 들어줄 수 없어 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명시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뭐 그 말하는 태도 때문에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이미 그 그건 언론에 많이 나왔었던 그건 핑계에 인물들인데요. 불과하고 생각이 네. 바뀔 수가 없는 게 저는 8명으로 지목이 됐는데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일체처럼 좀 움직여가지고 떼놓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떼놓으면은 이거 자체가 아예 그 대통령실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 의존도가 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진 교수님은 한동훈 대표하고 대화를 직접 많이 해보셨잖아요. 한동훈 그 대표의 그 대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할 때 던지는 형식이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툭툭, 한동훈 대표는 따지듯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검사 디테일에 디테일을 강한,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 특정한 한 부분 가지고 갑자기 부각시켜서 막 감정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대화 방식.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김태훈 충남지사하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자꾸 언론에 독대 공개 요구하니까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태훈 지사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따지듯이 얘기하니까 김태훈 지사 서운해서 전화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서운하다니요. 그건 욕이죠. 아니 당대표한테 이렇게 욕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김태흠 지사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 방식이 이 상대방한테도 굉장히 불쾌함을 주는 거고 대통령이잖아요. 일단은 대통령이. 그 앞에서 막 따지듯이 얘기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슨 추궁당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꾸 틀을 그렇게 짜잖아요. 자꾸 흠을 잡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보편적 합의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 전달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올바른 방식으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은 순망치안의 관계예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 탄핵당하고 헌정이 중단될 경우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도 같이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 대표하고의 이 대결, 이 싸움에서 밀리면은 권력 균형추가 미래 권력으로 확 넘어가고 나는 꽃장 레임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거고 한동훈 대표 또한 여기서 제대로 한 거 뭐 하지 못하고 그냥 슬슬 따라가게 되면 용산에 따라가고 파묻히게 되면 내 정치적 미래는 없어진다. 차기 주자는커녕 당대표도 흔들린다. 이런 절박한 마음인데 더 크게 봐라 이겁니다. 순망치하인데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 이겼다 쳐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다 쳐요. 망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